홍준표가요 오늘 그 공언을 했어요. 나는 대통령 되자마자 헌법재판소 바로 없앨 거라고. 이미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치 집단화됐기 때문에 나는 바로 없애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만들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 원래 하던 기능을 따로 떼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그 역사적 배경 이런 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없어져도 헌법재판소가 하는 기능은 없애면 안 되잖아요. 어딘가는 해야 돼. 근데 대법원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법원 이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이제 정치꾼들의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막 법원 전체를 비난하고 법원 전체가 막 흔들려 일을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된 기관으로 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홍준표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쓰레기고 다 없애야 되고 하여튼 아니 사형도 부활시키겠대요. 윤석열이 지금 사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뭐죠? 네. 자, 어쨌든 대법관은 지금 14명이고 우리들이 대법관은 그렇게 늘려달라고 해도 절대 안 늘려주고 있는데 대법원 속에 헌법재판부를 만들면 도대체 뭐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헌법재판소 일이 많은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자꾸 내뱉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제일 살아있는 양심은 법조 중에서는 그래도 헌법재판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씨 21일 날 재판하잖아요. 월요일인데 또 저희 서울지방법원에서 또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날 출입 전면으로 금지되니 니네 출입하지 말아라. 이게 서울고등법원에서 우리들한테 공문이 왔으니 너네들한테 전달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그 공문을. 근데 지난번에 재판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차량들 모두 다 전면 통제 금지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만 조금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것도 신원 파악한다고 막 다 소지품도 검사하고 이런다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씨가 굳이 지하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왜 그 사람에게 맨날 지하로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죠? 화가 나요 이 대목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윤석열의 인권을 챙겨주겠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맨날 윤석열 것만 챙겨주냐고요. 물론 맨날 윤석열만 챙겨주는 건 문제지만 챙겨줄 수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진짜? 윤석열처럼 다른 사람도 챙겨달라라는 요구를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럼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사진 촬영을 불허한단 말이에요. 불허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 법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 아닙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안 돼야 돼요. 그러다가 뭐 간 보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면 갑자기 알 권리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엔 없었던 불필요했던 알 권리가 일주일 만에 필요한 알 권리가 되거든요. 네. 국민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당신들의 무슨 처분 대상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 위에 법대에 앉아가지고 밑에 다 깔아보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창피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근데 법정에 와서 촬영도 하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얼마나 덜 창피한 거지?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합당하지도 않아요. 어수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뭐 굉장히 많은 피고인들, 원고, 피고, 당사자들 법정이라는 게 서울은 중앙이 둘 다 있잖아요. 지법하고 고법이 붙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월요일은 좀 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는 사법도 공직으로서 기본적인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건 규탄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좀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내란범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럼요. 내란범을 왜 이렇게 보호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직위원 부장에 대한 그래서 요즘 10만 청원 운동도 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재판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김준혁 의원이 직위원 부장에 대한 또 규탄하는 내용을 또 연설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즉각 교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원이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5만의 청원이 넘었습니다.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직위원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에게 지하 통로를 이용하게 하는 특혜를 주고 그리고 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방송 촬영도 금지하고 사진 촬영도 금지했었습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왜 직위원 재판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직위원 재판부 네,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래요. 판사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관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더더욱더 국가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란,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는 국가 반역을 저질러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자를 위해서 정말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특혜를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게 준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내란을 일으키면 앞으로 재판에 출정할 때 이런 특혜를 받아야 되는 잘못된 선례를 준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수도 없는 검찰 수사, 수많은 일주일에 5번 재판에도 이러한 특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일주일에 5번 이런 고문 같은 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황제 재판, 그것도 내란숙의 피의자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거 정말 재판부가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법관들, 판사들하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해봤어요. 왜 이럴까? 당연히 이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지 못했지만 제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은 이거예요. 윤석열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법정 안에서의 화면을 촬영하면 지기현 판사 얼굴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걸 같다는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럽고 겁난다. 그게. 그리고 지하 통로 이런 걸 허용하는 게 예를 들면 윤석열을 갖다가 그냥 입구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기자들 팍팍 사진 찍고 이 광경에서 막 쌍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그 멀리서든 어쨌든 재주 있는 사람이 계란을 던져 맞추기라도 한다면 그거 법원 책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쫄보라는 거지. 네? 말씀 근데 가득하십니다.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네. 아니, 법원의 태도는 우리 구역에서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네. 윤석열은 밖에서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밖에서 맞으면 아무 상관없고 법원 안에서 맞으면 내 책임이니까 문제다라고 사고하는 법관들의 태도가 그렇죠. 당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프리지아 미정님이 판사 사찰 당하지 않았으면 이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뷰티풀 라이프님도 검사는 조작질, 판사는 수작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또 법정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왜 윤석열의 그 구속 취소를 했느냐. 네. 본인은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검찰이 즉시항고 할 줄 알았다. 또 이런 그렇게 말하고 변명을 있죠.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기현 판사라면 그래도 적어도 좀 법적인 안정성과 이런 그 중립성, 더구나 윤석열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근데 윤석열에만 법이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느냐? 이건 법에 지금 가장 공평하고 예, 정의로워야 될 네. 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의 지금 불안한 그 눈초리 이건 지기현 재판부가 잘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이다. 더구나 이제 조만간에 이제 법원의 법정 재구성 여부를 다룬다고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그 가늠자가 되지 않겠는가, 최종적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잠깐만요. 지기현 재판부가 자기 얼굴이 나올까봐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네, 말이에요. 이미 그 지기현 재판부의 얼굴은 다 드러났죠. 그 사진은 옛날 사진이죠. 그러니까 입직할 때 사진이고 지금 현재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사진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강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공판 시작 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법대에 올라와 앉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찍어도 되고 기자들 내보내고 못 찍게 하고 들어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그거 말이 안 부분도 되는- 합리적인데 사실은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했을 때 너무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한간에는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존경하나 숭배하나 이런 얘기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래요? 초반에 그랬죠. 요새 초반에. 재판 받는 모습, 재판 주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사실이래요? 아니 그걸 본인이 숭배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전 국민의 욕을 먹어가면서 구속 취소했죠. 지하로 출입시키죠. 그다음에 사진도 못 찍게 하죠. 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간에 하는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민한 이유가 지기현이 구속 취소를 할 때 공수처의 수사권을 긁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의문이 있다. 오, 이 자식이 공소기각하는 거 아니야?
다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공수처 내부에서도 그거 걱정한대요. 아, 지기현 부장이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할까봐. 공소기각 할까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로 이게 그래서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추진한 게 그거잖아요. 공수처에게 내란 수사권을 주자. 그리고 그거를 소급해서 당연히 그래야죠. 적용시키자. 네. 그 법안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지금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이 대표가 말하고 있죠. 예, 그렇게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수사 재판부 자료 올라갈 때 그 국수본 자료, 경찰의 국수본 자료까지 그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염려는 없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할 때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윤석열 씨가. 그리고 그래서 뭐 수사 자료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 이런 건 사실 전혀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경찰에 수사받은 내용들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이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